안녕하세요. e스포츠 연구실 소속 윤준섭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살펴볼 논문은 2014년 카이에 퍼블리시된 The Effectiveness of Aim Assist Techniques in First-Person Shooter Games라는 논문으로 FPS 게임에서 보통 제공하는 여러 메커니즘의 Aim Assist Technique, 에임 보정 기술의 효과를 실험을 통해 가지고 비교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FPS 게임에서 에임은 중요한 요소지만 일반적인 포인팅 태스크와 달리 게임 컨텍스트 속에서 요구되는 타겟 어쿠지션 태스크가 꽤 어려운 경우가 빈번합니다. FPS를 거의 해보지 않은 너비스 플레이어의 경우 높은 태스크 난이도 때문에 게임 진행에 지장이 있을 수 있고, 혹은 플레이어에 따라 마우스가 아닌 패드처럼 카메라 틸트 속도가 고정적인 컨트롤러를 이용하는 경우 성공적인 에이밍을 수행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여러 가지 게임에서는 유저 익스페리언스를 보강해주기 위해서 에임을 보조해주는 옵션을 지원합니다. 레드 데드 레뎀션이나 콜 오브 듀티가 그 예시입니다. 2차원 에이밍 태스크에서는 이미 이러한 에임 보조 기능이 시간 관점으로 태스크 퍼포먼스를 보았을 때 이 퍼포먼스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그 다양한 기법들을 적용했을 때 2차원이 아닌 3차원 FPS 게임에서도 충분히 효과적인지 그 분석하기 위한 실험을 진행합니다. 사용된 에임 보정 기법은 총 5가지이며 각 기법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3가지 태스크에서 각각 실험을 돌립니다. 모든 실험은 저자들이 Unreal Development Kit을 통해 직접 구현했고, 공통적으로 60Hz Full HD 24인치 모니터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일반적인 FPS 게임 환경과 비슷하게 WASD로 무브먼트를 컨트롤하고 마우스로 카메라를 움직입니다. 각 기법과 태스크 실험에 대해선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하겠습니다. 타겟 럭이라는 기법은 특정 버튼 트리거를 통해 에임을 순식간에 가장 가까운 적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보정 강도가 강할수록 이 옮겨가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직관적이고 정확하게 에임을 보정해주지만 타겟이 여러 개인 경우 의도되지 않은 타겟은 락이 걸릴 수 있고, 또한 락을 하고 싶을 때마다 버튼을 통해 트리거 시켜야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GTA, 레드 데드 레뎀션, 젤다 시리즈 속 3D 게임 등에서 지원하는 기능입니다. 블랙 매그네티즘이란 기법입니다. 화면 내에서 가장 가까운 타겟 위치가 조준점으로부터 일정 거리 내에 있으면 총알의 3D 궤적을 밴드시킵니다. 보정 강도가 강할수록 이 궤적 밴딩이 일어나는 임계 거리가 증가합니다. 논문 내에서는 기본적으로 총알 궤적이 몸 방향으로 보정되도록 구현하였고, 이미 몸을 정조준하고 있는 경우에만 머리로 추가 보정되도록 구현했습니다. 헤일로와 기어스 오브 워 3 등의 게임에서 지원하는 옵션입니다. 강제로 카메라 각도를 보정하거나 마우스 감도를 변경하지 않기 때문에 게이밍 익스피리언스 측면에서는 좀 더 시스템 개입을 덜 느낄 수 있습니다. 다만 타겟 락과 마찬가지로 의도하지 않은 타겟을 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리아 커서라는 기법으로 영상 하단 레퍼런스로 써둔 1955년 카이 논문에서 사용된 기법을 3D로 옮겨온 곳입니다. 일반적으로 3D 게임에서는 총알 히트 여부를 총알 궤적 벡터와 타겟 히트박스 사이 인터섹션으로 판단을 하지만, 이 기법을 적용하면 화면서 크로스헤어 크기만큼의 사각형이 총알 궤적을 지나갈 때 타겟 히트박스와 겹치는 것으로 충돌 여부를 판단합니다. 즉, 조준점 정가운데 점이 그 타겟 위에 있지 않더라도 조준점을 차지하는 사각형 영역이 타겟과 겹치면 타겟을 히트할 수 있습니다. 보정이 강할수록 이 사각형의 크기가 커지고, 이 기법이 이전 2D 포인팅 속 에임 어시스트 연구에서 가장 좋은 성능을 보였다고 합니다. 특히 노인이나 팔 운동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많은 어드밴티지를 보았다고 합니다. 여러 타겟에 겹칠 경우엔 정조준점에서 가장 가까운 타겟이 히트한 것으로 판정되며, 헤드샷에는 별도의 보정 없이 기존처럼 가운데 점이 헤드와 겹쳐야 하도록 구현했습니다. 스티키 타겟이라는 기법입니다. 조준점과 타겟 영역이 겹칠 때 강제로 컨트롤 투 디스플레이 레이시오, 즉 마우스 감도값을 낮추어서 마치 조준점이 타겟에 스티키하게 붙은 것과 같은 효과를 줍니다. 이는 피츠러에서 width를 늘리는 것과 같은 효과인데, 보정이 강할수록 더 강하게 달라붙으며, 이는 이미 헤일로나 콜 오브 듀티 2 모던 워페어, 레데리, 그리고 일반적인 콘솔 게임에서 지원하는 기능이라 합니다. 1번 레퍼런스에 따르면 보정값이 낮은 경우 플레이어가 이 기법에 의해 발생하는 스티키니스를 잘 알아차리지 못하기 때문에 플레이어 익스피리언스를 크게 해치지 않을 수 있으나, 이번 레퍼런스는 움직이는 타겟에 대해선 이 방법이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다고 논합니다. 타겟 그래비티라는 기법은 마치 타겟 위치에 중력원이 있는 것처럼 조준점이 끌려가서 그래비티란 명칭으로 불립니다. 시안의 타겟 위치를 고려해서 조준점이 끌려간 위치, 통칭 월프 포지션을 계산하고
이 부분으로 커서가 강제로 끌려가게 됩니다. 구체적인 수식은 논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정이 강할수록 크로스헤어는 더 빠르게 움직이고 논문 내 실험에서는 조준점이 움직이는 방향에 월프 포지션이 있을 경우에만 해당 기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구현했습니다. 실험은 총 3가지고 첫 번째에는 슈팅 갤러리라는 태스크를 진행합니다. 이는 기법의 에펙티브니스가 즉 효과성이 2D에서 3D로 트랜스퍼 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두 발의 바디샷 혹은 한 발의 헤드샷으로 타겟을 죽일 수 있는 스나이퍼 라이플이 사용되며 스코프는 비활성화되어 있습니다. 7개의 라운드로 구성되고 첫 라운드는 보정 없이 그리고 나머지 6개 라운드는 5개의 보정 기법 및 컨트롤군을 위한 보정 없는 라운드가 랜더마이즈 되어 진행됩니다. 각 라운드는 7개의 웨이브로 구성되고 각 웨이브에서 6명의 타겟이 생성될 때 실험 참여자는 화면에 표시되는 제한 시간 내에 최대한 많은 적을 죽여야 됩니다. 각 웨이브마다 스폰되는 적의 거리는 사전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총 12명이 실험에 참가하였습니다. 영상입니다. 두 번째 Full Walkthrough 1에서는 좀 더 현실적인 FPS 게임 환경 내에서 실험이 진행됩니다. 오른쪽 그림은 실험에서 사용되는 맵의 탑다운 뷰입니다. 시작 지점에서 끝 지점으로 갈 때 12개의 에너미 봇을 전부 제거해야 하는 것이 이 태스크의 목표입니다. 사용되는 무기는 어설트 라이플, 즉 스나이퍼 라이플과 반대로 연사되는 무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와 함께 권총을 쓰며 각 무기의 스펙은 본문과 같습니다. 그림에서 빨간색이 애니미 봇의 스폰 지점이고 초록색은 아군 봇의 스폰 지점입니다. 실험 참가자들은 아군 봇은 쏘지 않도록 인스트럭션이 주어집니다. 모든 봇들은 랜덤하게 움직임을 보이며 16명의 플레이어가 실험에 참가했고 각각 절반씩 노비스와 엑스퍼트였습니다. 각 참가자는 같은 맵을 총 14번 플레이하는데 2번은 트레이닝 페이즈로 진행되고 나머지는 2번의 보정 없음, 5번의 높은 보정, 그리고 5번의 낮은 보정이 랜더마이즈된 오더로 실험이 진행됩니다. 실험 영상입니다. 마지막 실험은 두 번째 실험과 비슷한 환경이나 몇 가지 요소가 변경됩니다. 첫 번째로 아군 봇이 없는 케이스, 그리고 두 번째로 스나이퍼 라이플로 무기가 변경되고 아군 봇의 개수가 4개로 줄어든 케이스. 이렇게 두 가지가 진행이 되며 각 케이스는 공통적으로 에임 보정 기법 중에 럭은 실험에서 빠지고 맵의 크기가 하프 스케일로 줄어듭니다. 또한 에네미 봇의 수가 맵의 크기가 줄어든 만큼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이외의 요소는 이전 실험과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실험 영상입니다. 플레이어 퍼포먼스와 행동을 매저하는 지표는 다음과 같이 4가지 카테고리로 구성되었습니다. Accuracy는 hit ratio와 헤드샷 레이시오로 구성됩니다. 스피드는 태스크 컴플리션 타임으로 구성됩니다. 아웃컴은 태스크 1의 경우는 적을 죽인 횟수, 태스크 2와 3의 경우에는 보색에 죽은 횟수로 구성됩니다. 마지막으로 perception은 에임 보정 기법에 대한 인지 정도를 실험에 참가했던 플레이어가 직접 레이팅을 매긴 값입니다. 통계 분석에는 알파 레벨 0.05의 Repeated Measure ANOVA가 사용되었고 여기에는 이 표에는 메인 이펙트가 서술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슈팅 갤러리 실험의 경우 락 기법과 블릿 매그네티즘 기법이 액큐러시와 퍼포먼스에서 공통적으로 높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특이한 점으론 그래비티 기법의 경우 오히려 킬리수 측면에서는 퍼포먼스 저하가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 풀 워크트루 실험 결과에서는 럭 기법이 모든 측면에서 퍼포먼스 향상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플레이어들이 에임 보정을 다른 기법보다도 훨씬 크게 느꼈습니다. 럭 이외에는 블랙 매그네티즘 기법이 주로 눈에 띄었습니다. 마지막 실험에서는 락이 실험에서 제외되었으므로 4가지 보정 기법만을 비교합니다. 악은 봇이 없는 케이스와 다른 무기를 쓰는 케이스 모두에서 블랙 매그네티즘 기법이 유의하게 성능을 향상시켰습니다. 전반적으로 락과 블랙 매그네티즘을 제외하면 에리아 커서가 다음으로 눈에 띄는 기법으로 보입니다. 전체적인 통계치는 그림과 같습니다. 각 통계치와 이 표를 좀 더 자세히 보고 싶으신 분들은 논문을 직접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를 요약하면 락 기법이 가장 일관적이게 성능 향상을 보여주나 동시에 가장 눈치채기 쉬운 보정 기법이었습니다. 그 외엔 블랙 매그네티즘과 에리아 커서가 좋았는데 재밌게도 이 2가지 기법 모두 플레이어 컨트롤 액션을 직접적으로 컨플릭트하는 기법이 아닙니다. 그래피티나 스티키, 럭의 경우 모두 게임 시스템이 플레이어 컨트롤에 의도적으로 개입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차이점에서 이 결과가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실험 후 플레이어들 역시 그래비티와 스티키의 입법은 플레이어 인텐션을 해치는 경우가 있었다고 설문에 응답했다고 합니다. 논문의 저자들은 이 기법의 사용법에 관하여 주로 너비스와 엑스퍼트 플레이어 사이 밸런스에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생각컨대 에임 보정 기법은 플레이어 익스피리언스에 좀 더 초점을 두고 이미 에임 보정 기법을 제공하는 게임들처럼 PvE 컨텐츠에서 주력으로 활용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경쟁적인 PvP 게임에서 장애 등으로 컨트롤이 어려운 플레이어에게 컴펜세이션으로 이 기법을 사용하게 해주려면 훨씬 더 복잡한 연구를 통해서 온전히 페어한 매치메이킹을 시행을 해줘야 될 것입니다. 이 기법은 라이트하게 게임을 즐기는 유저들이 하드코어한 태스크를 수행할 때 도움이 되므로 컨트롤러 제약, 비열과 같이 태생적으로 어려운 난이도, 혹은 실시간으로 게임 난이도가 조정되는 다이내믹 디피컬티 애드저스트먼트 등 무궁무진한 활용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상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